네, 부가가치세 계속해서 이제 설명을 또 드릴게요. 지금 이제 부가가치세 이제 특징은 이제 부가가치세 이론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러니까 앞에서 이제 부가가치세 총론에서 배웠죠. 이제 여기서 이제 납세 의무자부터 이제 설명드리는 건 이제 부가가치세 세법 내에 이제는 기술되어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부가가치세의 이제는 그 납세 의무자, 납세 의무자는 뭐냐? 자, 우리가 이제 육하 원칙에 따라서 만약에 공부를 한다고 했으면 납세 의무자는 후가 되겠죠, 후. 그죠? 후입니다, 후. 자, 누가 부가세를 부담해야 되느냐? 이제 밑에 내용 나왔지만, 부가가치세 부담을 지는 자는 두 부류예요, 두 부류. 납세 의무자. 납세 의무자는 우선은 여기 지금 제가 해놓은 거에는 너무 이제 요점 정리한다 하는 의미에서 좀 이제 필요 없는 내용들을 빼다 보니까 그게 좀 중요한 게 하나 빠졌는데 이제 납세 의무자 사업자의 사업자 부가가치세 이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어, 납부할 의무가 있어요. 어, 그리고 부가가치세에 대해서도 납세 의무자가 하나 더 있는데 그건 이제 재화를 수입하는 자 또 이제 납세 의무자입니다. 재화를 수입하는 자. 재화를 수입하는 자니까 이제 꼭 사업자가 아니어도 된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재화를 수입하는 사업자 이렇게 했죠. 그죠? 이제 그냥 재화를 수입하는 자 이렇게 정의가 돼 있죠. 그리고 이제 수입하는 자는 꼭 사업자만이 아니라 이제 개인도 부가가치세 수입하는 자는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있다. 납세 의무가 있다. 자, 요 사업자는 일반적으로 이제 당연히 이제는 국내에서 사업을 하는 사업자들은 이제는 물건을 누군가한테 공부할 때는 그 상대방으로부터 이제 부가세 징수 납부하도록 그렇게 의무를 부여했어요. 그리고 이제 거꾸로 이제는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물건을 수입하는 이제 수입업자도 그게 이제 개인일 수도 있고 사업자일 수도 있지만 하여튼 그것도 그 사람도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할 의무가 있다는 거 꼭 알아두십시오. 자, 그래서 이제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자는 사업자와 재화를 수입하는 자다. 자, 근데 사업자를 좀 더 디테일하게 구분을 해보면 우선 사업자는 이제 세금 부가가치세 의무가 있는 과세 사업자하고 그리고 면세 사업자를 불려야 돼. 구분이 돼요. 우선 면세 사업자는 납세 의무자가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세금에 대해서 부가세 세금에 대해서 면해주니까 면해주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들이기 때문에 이런 사업자들은 이제 면세 사업자라고 하고 이 사람들은 부가가치세와 관련이 없기 때문에 이제 부가가치세를 이제 자주 신고 납부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뭐 부가가치세와 관련해서는 뭐 관련이 없는 사람이니까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신경을 끄고 살아도 상관없죠. 사업하면서. 자, 근데 이제 내가 위에서 말하는 그 사업자라고 한다면 이제 이 사업자는 이제 우리가 이제 과세 사업자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부가세 납세 의무자는 이제 결국은 좀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과세 사업자예요. 근데 과세 사업자도 두 가지로 구분을 하는데 일반 사업자하고 간이 사업자라고 구분합니다. 이 두 사업자는 다 납세 의무자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부가가치세 의무가 있는 사업자. 간이과세자건 그러니까 간이 사업자와 일반 사업자를 구분하는 기준은 금액에서 그러니까 1년간 직전 연도 공급 대가가 4,800만 원 미만, 4,800만 원, 4,800만 원 미만 사업자들입니다. 이런 사업자들은 간이가세, 그러니까 영세한 사업자들이죠. 이런 분들은 간이 사업자로서 뭔가 좀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모드를 좀 간략하게 하고 좀 간촐하게 함으로 해서 사업자의 부담을 좀 완화시켜 준다는 취지에서 이렇게 사업자를 구분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과세 기간 한번 보면 자, 이 사업자와 관련해서 이제 간단히 얘기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는 부가가치세 이제 과세 기간입니다. 여기 이제 when이에요, when. when. 이 사업자들은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가 있는 사업자나 재화를 수입하는 자는 언제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해야 되느냐, 요 기간에 대해서 이제 나왔는데, 우선은 우리가 이제 보통 1월부터 6월까지는 이제 상반기, 7월부터 11월까지는 이제 하반기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이제 부가가치세에서는 이제 그거를 이제 용어를 좀 있어 보여야 되니까 제1기 상반기는 이제 제1기라고 얘기합니다. 제1기. 우리 이제 7월부터 12월은 이제 제2기 과세 기간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줘요. 제1기의 과세 기간도 또 하나 또 두 개로 또 나누는데 여기 좀 잘못 들어갔네요. 오타가 있어요. 죄송해요 이거. 1월부터 이제 3월까지는 1월부터 3월 31일까지죠. 3월 31일까지는 1월부터 이제 3월 31일까지는 예정 신고 기간이랍니다. 그러니까 제1기 예정 신고 기간이라고 한다면 이제 1월부터 3월까지고 그리고 이제
과세기간 최종 3월이라고 되는데 이걸 이제 다른 말로 확정신고기간이라고 해요. 확정신고. 그건 이제 4월부터 6월까지를 제1기 확정신고기간. 확정. 그리고 이제 제2기의 예정신고기간이라고 한다면 이제 느낌이 오셨죠? 7월부터 9월이죠. 9월. 아 죄송해요. 이것도 잘못 들어갔고. 자 그리고 이제 제2기의 과세기간 최종 3월이라고도 하고 이제 확정이라도 한다 그랬죠. 확정신고기간. 확정신고기간. 확정신고기간도 요것도 요거는 이제 12월 31일까지입니다. 이것도 오타가 있네요. 12월 31일까지가 제2기 확정신고기간 최종 3월 제2기의 확정신고기간이라고도 하고 과세기간 최종 3월이라고도 얘기하죠. 이제 그러면 이제 요 과세기간 내에 발생한 부가가치세는 언제 신고 납부하느냐? 각 과세기간이 끝나는 달의 다음 달 25일이야. 그러니까 1일부터 3월까지는 4월 25일, 4월부터 6월까지는 7월 25일, 7월부터 9월까지는 10월 25일, 10월부터 12월까지는 이제 그 다음 연도, 익년이라는 게 이제 다음 연도죠. 익년 1월 25일까지. 그러니까 그 과세기간 끝나고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 납부하도록 돼 있다. 이게 일반적인 과세기간. 근데 우리가 앞에서 이제 사업자 배우시면서 일반 가세자하고 간이 가세자 구분을 해줬잖아요. 이제 간이 가세자는 좀 영세한 분들을 위해서 좀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의무도 좀 부담을 완화시켜줄 목적이 강하다고 했죠. 뭐 세금 부담에 있어서도 좀 간이 가세자가 일반 가세자보다 좀 유리합니다. 자 그래서 요 관세 기간도 간이 가세자는 좀 달라요. 지금 얘가 설명드린 건 가장 기본적인 그러니까 일반 과세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했을 때 이렇게 과세 기간을 나누는 거고 간이 가세자는 원칙적으로 이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그러니까 딱 1년에 전체 1년치를 다 묶어가지고 그 다음 연도 익년, 그 다음 연도 1월 25일까지만 이제 신고해주면 돼요. 신고 납부. 그러니까 딱 한 번, 1년에 한 번만 신고 납부하면 되죠. 일반적인 사업자라면 1년에 4번 신고 납부해야 되지만 간이 가세자는 다음 연도 1월 25일에 딱 한 번만 신고 납부합니다. 그러니까 전체 1년 기간에 대해서. 일반 가세자는 1년에 4번의 기간으로 나눠가지고 각각 신고 납부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간이 가세는 1년을 한 번으로 해서 기간을 딱 1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딱 한 번의 기간으로 해가지고 그 다음 연도 1월 25일까지 신고 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식적인 얘기지만 예를 들어 이제 최초 사업을 하는 신규 사업자 같은 경우에 과세 기간을 어떻게 구분하겠어요? 처음 사업을 하는 사람의 이제 최초 사업년 최초 과세 기간은 예를 들어 어 1월 한 30일 날 사업을 개시했다고 할까요?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여기 과세 기간을 일반 과세 기간 지금 제1기 2기 나눴을 때 예정 신고 기간이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지만 최초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자가 신규 사업자가 1월 31일 날 사업을 시작했다고 한다면 1월 1일부터를 과세 기간을 묶을 수가 없죠. 왜냐면 그 전에는 사업자가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경우는 이제 최초 사업 연도의 이제 사업 과세 기간은 부가세 과세 기간은 이제 그 사람이 사업을 시작한 날 1월 31일부터 3월 31일까지가 최초 사업 그 과세 기간의 과세 기간이 되겠죠. 그러니까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해당 과세 기간의 이제 종료일까지 이제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사업 해당 과세 기간의 종료일까지를 첫 번째 과세 기간에 그러니까 첫 번째 과세 기간은 예외적으로 이렇게 과세 기간을 정의하겠죠. 그리고 이제 폐업하는 경우라면 또 거꾸로 과세 기간의 개시일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뭐 1월 1일, 4월 1일, 7월 1일, 10월 1일이 되겠지만 종료일은 요 말일자가 되지 않겠죠. 그 폐업일까지만 마지막 과세 기간에 마지막 날짜가 그러니까 폐업일이 마지막 날짜가 되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10월 30일 날 폐업했다고 할까요? 그러면은 제2기의 마지막 확정 신고 기간은 10월 1일부터 이제 10월 31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왜냐면 10월 31일까지 갈 수가 없죠. 왜 그 전에 벌써 사업을 폐업해 버렸으니까. 그랬으니까 마지막 과세 기간은 그 사업 개시일 그러니까 10월 1일부터 이제 10월 31일까지가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그럼 내용을 또 계속 볼게요. 자, 이제 과세 기간 얘기고 이제 납세지 얘기가 또 나오죠. 납세지. 자, 이거 좀 제가 바로 오타를 좀 수정을 해 놓을게요. 우리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거 음, 아, 아니 동영상을 보신다면 지금처럼 저처럼 이렇게 또 같이 좀 수정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납세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납세지. 자, 납세지라고 한다면 이제 세금을 납부하는 장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웨얼이죠, 웨얼. 자, 웨얼 관련된 거 이제 내용을 설명을 하겠죠. 자, 웨얼입니다. 자, 웨얼. 자, 납세지는 이제 세금을 부담하는 거.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제 색깔 들어간 건 잘 보면 되죠. 자, 세금을 부담하는 장소는 어디? 자, 일반적인 거라면 또 곳이라면 당연히 사업장에서 세금을 납부하겠죠. 사업장이 있는 관할 세무서에 신고 납부합니다. 사업장. 내가 사업을 하는 장소에 근처에 있는 관할 세무서에 신고 납부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사업자 편의를 봐줘야 되죠. 그죠? 자, 근데 이제 좀 특이한 사업장들이 있어요. 이제 밑에 사업장의 범위에서 이렇게 나왔지만 뭐 광업도 있고 제조업도 있고 뭐 건설업, 운수업, 뭐 부동산 매매업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어떻게 사업장을 나누느냐. 뭐 당연히 그 광업 같은 경우는 뭐 광업 사무소가 있는 소재지, 그죠? 광산이 있는 그쪽에 이제 사무소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는 게 맞겠죠, 그죠? 사무 보는 거.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상식적인 선에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빨간색으로 색칠해 놓은 게 시험에 잘 나오니까 꼭 기억하십시오. 부동산 임대업 같은 경우에 이제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라는 거. 부동산이 있는 곳에 등기부상 소재지예요. 이거 법인의 뭐 등기부상 소재지 이런 식으로 말을 바꾸면 이게 틀린 얘기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가 이제 부동산 임대업의 사업장 소재지라는 거 아시고 사업장이라는 거 아시고 무인자동 판매기 같은 경우에는 자판기가 설치된 장소가 아니죠. 그러니까 그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라는 거 이런 거 주의해서 꼭 잘 보셔야 돼요. 자, 그리고 이제 밑에 또 사업장 중에 뭐 직매장, 하치장, 임시사업장 나왔는데 시험에는 잘 나오진 않지만 그래도 자, 하치장은 창고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창고. 그러니까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죠. 하치장은 재화의 보관 관리 장소를 말하며, 그러니까 창고 같은 역할을 말하며 이건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직매장이나 임시사업장은 사업장으로 봅니다. 단 임시사업장은 별도의 사업장으로 보지 않고 기존 사업장에 그냥 포함시켜서 생각해요. 그래서 임시사업장은 기존 사업장이 이제 포함된 것으로 이제 한다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사업장별 과세 원칙과 예외했는데, 자, 이 사업장 관련해서 계속 지금 계속 관련된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사업장 관련해서 계속 설명드리고 있는, 아니, 납세지 관련해서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납세지니까 이제 납세지와 가장 관련 있는 게 사업장이잖아요, 그죠? 사업장이 있는 관할 세무서에 신고 납부하니까 사업장에 대한 내용이 좀 나오는데, 이 사업장에 이제는 예외적인 그러니까 그 납세지의 예외적인 규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납세지와 관련해서 예외적인 규정이 뭐냐면 주사업장 총괄 납부제도하고 이제 사업자 관리제도라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왜 이러냐면 이 납세지를 원칙대로만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문제점이 생기니까 그걸 좀 보완하기 위해서 주사업장 총괄 납부하고 사업자 단위 과세제도를 만들어 놨는데, 이게 어떤 제도냐면 잠깐 여기다 필기를 할게요. 이게 이제 어떤 제도냐면 예를 들어 이제는 안산에 직매장이 하나 있어요. 자, 안산에 직매장이 있는 사업자가 하나 있습니다. 이제 사업자가, 자, 여기다 이제 직매장을, 안산에 직매장이니까 뭐 의류 직매장이라고 할까요? 의류업을 하는 어떤 사람이 판매장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그러니까 물건 팔 수 있는 매장을 하나 만들어서 거기서 이제 판매를 막 하고 있었어요. 자, 그러다가 자, 이 사람이 사업이 잘 되니까 이제 수원에다가 공장을 하나 만듭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직접 원단을 수입해서, 아니 그러니까 원단을 들여와서 그걸로 자기가 직접 생산을 하려고 하는 거죠. 좀 더 마진을 더 남기려고.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에 두 개의 사업장을 같은 사업자가, 동일 사업자가 갖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 이제 갑이라는 사업자가 사업을 한다고 하면 지금 의정부래요. 안산에 있는 그 직매장도 그렇고 이제 수원에 있는 공장도 각 A 사업자 거죠. A 사업자 거. 자,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 지금 원칙을 한번 이 사업장 원칙을 얘기 드리면, 이제 직매장 같은 경우에 이제 어떤 그 부가가치세 관련된 매출이 발생하면 안산 세무서에 신고를 해야 되고, 이 공장에서 발생한 매입은 이제 수원 세무서에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만약에 갑 입장에서는 공장에서 생산한 물건을 직매장으로 보낼 거 아니에요. 근데 뭐 서로 다른 사업자가 물건을 공급했으면 대가를 받았겠죠. 이제 대가를 받고 물건을 공급했으니 공장에서 직매장으로 갔던 물건 가격에는 이제 공급 가격이 있을 테니까 각각 안산 쪽에서는 그걸 이제 사온 가격이 매입이 되고, 수원에서 팔 때 그 공장에서는 매출 가격이 되니까 매출 매입이 같이 생기잖아요. 근데 지금처럼 갑이라는 사업자가 두 개 이상의 사업장을 가지고 있으면 서로 간에 어떤 공급 대가를 받고 공급한 게 아니니까,
자, 이제 문제점이 생기게 됩니다. 어떤 문제점이 생기냐면 제가 이제 예를 들어 볼게요. 자, 공장에서 1억 원의 어떤 원단을 매입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직매장에서는 2억 원의 물건을 팝니다. 2억 원에. 그럼 이제 직매장 이제 안산세무서에서 신고 납부할 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자 한번 제가 예를 들어 수원에서 매입한 시기는 2월 21일이고 이 판매가 이루어진 거는 뭐 3월 1일자에 물건이 팔렸다고 할게요. 직매장에서. 그러니까 2월 20일 날 이제 매입을 해가지고 1억 원어치 매입을 해서 막 생산을 만들어가지고 직매장으로 공급을 해줘요. 3월 1일자에. 그럼 직매장으로 이제 공급을 해줘서 3월 1일자에 팔렸어. 2억 원에 다. 그렇다면 이제는 이걸 언제 신고 납부해야 돼요? 1월부터 3월 사이에 발생한 부가가치세 매출액에 대해서는 이제 4월 25일까지 신고 납부하도록 돼 있죠. 제1기 예정 신고 기간에 발생한 1월부터 3월 사이에 부가세 관련된 내용은 4월 그 다음 달 25일이니까 이제 4월 25일까지 신고 납부하도록 돼 있죠. 그러니까 이제 4월 25일까지 신고 납부하는데 수원 같은 경우에는 매입액만 있잖아요. 매출은 없죠. 왜냐면 공장에서 직매장으로 판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1억 원에 10%는 얼마야? 1,000만 원. 요게 이제 매입세액이죠. 매입세액. 그런데 매출세액이 없잖아요. 매출세액이. 매입세액만 있고. 그러니까 매출세액은 없고 매입세액만 있는 거예요. 백인데 죄송해요. 백이. 그러니까 이제 요게 납부세액이잖아요. 이제 텍스. 세금으로 낼 거. T. 내가 영문으로 쓸게요. 예. 텍스. T라고 앞으로 T라고 쓰면 이제 세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자 그럼 뭐야? 0 빼기 1,000만 원 하니까 마이너스 1,000만 원 나오잖아요. 마이너스 1,000만 원. 마이너스 1,000만 원이니까 환급 받죠. 환급. 매입만 있으니까. 매출은 뭐예요? 매출. 매출은 여기서 이제 텍스를 계산해 보면 응? 여기는 2천만 원 나오잖아요. 2천만 원. 2억 원에 10% 2천만 원. 근데 매입액 있나요? 없잖아요. 0원. 그게 뭐예요? 4월 25일 날 안산은 2천만 원 신고 납부해야 돼요. 원칙대로 한다면. 그럼 수원은 어떻습니까? 수원 공장은 마이너스 1,000만 원 나오는데 4월 25일 날 환급해달라고 얘기하면 환급을 바로 안 해줍니다. 환급은 한 달 기다려야 돼. 그리고 예정 신고 기간은 환급 안 해줘. 이거 언제까지 해야 되냐면 또 1월부터 그러니까 제 1기의 확정 신고 기간이라고 한다면 이제 7월 25일까지 신고 납부하도록 돼 있죠. 그러니까 7월 25일 날 신고 납부를 신고를 하면 다시 더해요. 그때까지도 환급세액이 있다고 하면 그럼 7월 25일 날 신고했는데 또 환급세액이 생겼잖아요. 지금 1,000만 원. 그럼 이제 1,000만 원에 대해서 바로 또 환급 안 해주는 거 한 달 기다려야 되니까 결국 8월 24일 7월 25일 날 신고해서 8월 24일로 환급을 받습니다. 환급을 한참 기다리죠. 2천만 원 미리 내놓고 나중에 1,000만 원은 나중에 돌려받는 거. 만약에 이게 모르는 사업자끼리 물건을 팔았다면 어때요? 만약에 1억 5천만 원의 물건을 팔았다고 해봐요. 1억 5천만 원에 모르는 사업자끼리 서로 물건을 팔았다고 하면 그럼 공장에서 1억 5천에 물건이 팔리잖아요. 그럼 직매장에서 당연히 1억 5천에 사오잖아요. 물건. 그랬다면 문제 없죠. 모르는 사업자들끼리 팔았으면 이 공장 입장에서는 여기 지금 0원이라고 된 거에 1.5억 원이 들어갈 테니까 1.5억 원에 10%니까 1,500만 원 들어오죠. 그 1,500만 원 들어왔으면 500만 원 납부할 거고. 안산도 2억 원에 팔았으니까 10%니까 매출세액은 2천만 원 빼기 매입액은 1억 5천이니까 1억 5천에 10%하면 1,500만 원. 그러니까 2천만 원에서 1,500 빼니까 500만 원만 내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4월 25일 날 각각 500만 원씩만 내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모르는 같은 사업자, 그러니까 갑이 두 개의 사업장을 갖고 있다 보니 어떤 공급 대가를 어떤 공급 가액을 받고 물건을 판 게 아니라서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수원에서는 한참 기다려서 1,000만 원 돌려받고 이 갑 입장에서는 이제 불편한 거죠. 4월 25일 날 2천만 원 내놓고 나중에 한참 기다리려면 1,000만 원 받아야 됩니다. 처음부터 그냥 4월 25일 날 1,000만 원만 내면 되잖아요. 2천만 원에서 1,000만 원 뺀 어차피 그 돌려받을 금액이니까. 그러니까 돈이 묶여요. 사업자는. 왜냐하면 이 1,000만 원이 환급을 한참 기다려야 돼. 2천만 원 미리 내놓고 1,000만 원은 몇 달을 기다려서 돌려받지 않습니까? 그냥 처음 낼 때 4월 25일 낼 때 1,000만 원만 내면 될 걸. 그래서 이걸 이제 사업자의 부담, 작은 부담이 생기는 문제점이 생기니까 이러면 안 되겠다. 사업자한테 작은 부담을 주는구나. 그래서 그러지 말고 그러면 처음에 4월 25일 날 신고 납부할 때 한 번에 그냥 어차피 환급 받을 게 있으면 내야 될 금액에서 빼서 내라. 어차피 지금 문제점은 이 하나의 사업자가 두 개 이상의 사업장을 갖고 있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구나. 물건을 공급하지 않으니까, 판매하지 않으니까. 모르는 사람끼리 많이 공급했다면 문제가 될 게 없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걸 완화시켜주기 위해서 동일한 사업자가 두 개 이상의 사업장을 가지고 있으면 그때는 지금 밑에 있는 제도 이 두 개를 두고 있습니다. 주사업장 총괄 납부하고 사업자 단위 과세제 두고 있는데, 주사업장 총괄 납부는
이 지금 안산하고 수원 예를 들었지만 지금 두 개의 사업장이 안산하고 수원에 있잖아요. 하나는 직매장이고 하나는 공장. 그럼 이 두 개의 사업장 중에 이제 하나를 주사업장으로 보는 거예요. 주하고 부가 있잖아요. 주는 메인이고 부는 서브 개념 아닙니까? 서브. 응? 주변인.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주사업장을 하나 결정을 해서 갑이 거기서 2천만 원 낼 거에서 1천만 원만 뺀 나머지 1천만 원만 납부해라. 그러니까 총괄 납부해라. 어? 주사업장에서. 그래서 주사업장 총괄 납부. 이건 갑사업자가 나중에 관할세무서에 신청을 해야 돼요. 나 주사업장 총괄 납부 제도 신청하기 적용받겠습니다라고 하면 그런 신고해서 이제는 세무서에서 이제는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승인은 아니고 그 신고를 받으면 그 이제 어떤 서류적인 절차를 이제 처리해 주겠죠.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갑사업자가 신고 납부할 때 지금처럼 2천만 원 미리 내고 나중에 1천만 원 돌려받지 않고 처음부터 납부할 때 1천만 원만 납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도화 시켜준 거예요. 단 신고는 각각 따로 해야 돼. 그러니까 안산은 안산에, 수원은 수원에 각각 공장은 수원세무서에, 직매장은 안산에다가 신고는 따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 2천만 원 낼 거 있다, 아니면 1천만 원 환급받을 게 있다. 신고는 따로 하고 최종적으로 돈 낼 때만 통장에 입금할 때만 이제 1천만 원만 관할세무서에 납부해 주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총괄 납부라고 되어 있는 게 뭐예요? 납부만 총괄한다는 얘기야. 납부만. 그러니까 신고는 각각 하고 돈 내는 것만 1천만 원만 통장 국세청에 넣어줄 때 1천만 원만 납부하도록 이렇게 총괄 납부하는 것만 그렇게 하는 거니까 밑에 나왔지만 납부만 총괄해요. 사업자 단위는 아니거든요. 신고 납부를 일괄하여 한 곳에서 다 처리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사업자 단위 과세, 이것도 여기 안에 용어가 잘 나왔지만 원래 문제점이 생긴 이유가 뭐예요? 사업장 과세라서 그렇죠. 사업장. 이 사업장별로 납세지를 결정하다 보니까 안산 사업장하고 수원에 있는 공장하고 여기 각각의 사업장별로 하다 보니까 문제인데, 사업자 단위 과세는 뭐야? 요 갑 입장에서 보겠다는 거죠. 갑 입장. 갑이라는 단위로 본다. 그러니까 사업자 단위로 본다는 건 뭐야? 하나로 붙겠다는 거, 하나로 묶어서. 그러니까 이럴 경우는 안산하고 수원에 있는 직매장하고 공장을 각각의 사업장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그냥 사업자 단위 과세로 하겠다. 그래서 사업자 등록증 하나만 내면 돼요. 지금은 사업자 등록증을 각각 두 개를 내야 되거든요. 안산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증 하나 내야 돼요. 왜냐면 직매장이 따로 있고 공장도 수원에 따로 있으니까 여기도 사업자 등록증을 두 개를 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사업자 단위 과세제를 적용받게 되면 사업자 명의로 해서 그냥 하나의 사업자 등록증을 내요. 그러니까 뭐야? 당연히 안산이든 수원이든 하나만 결정해서 나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하겠다. 그래서 한 곳에서만 사업자 등록을 하면 됩니다. 그래놓고 모든 업무를 다 총괄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냐면 프랜차이즈 회사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럼 본사에서 사업자 등록하고 프랜차이즈는 따로 사업자 등록 안 해요. 그냥 본사에서 일괄적으로 자기 문어발식으로 자기 밑에 있는 그런 지점들 있잖아요. 분점이나 지점이나 뭐 분사무소 이런 데에서 이루어지는 건 사업자 등록 안 하고 본사에서 이 사업자 단위 과세 제도를 신청을 해가지고 일괄적으로 그냥 신고 납부해버립니다. 나름대로 편하죠. 그러니까 사업자 단위 과세일 때는 이거 하나로 묶어서 생각하면 되는 거니까 안산 수원을 하나의 사업자 등록증을 내고 모든 업무를 한 곳에서 일괄적으로 신고 납부하니까 신고 납부를 한 곳에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 지금 빨간색으로 한 게 뭐예요? 주사업자하고 총괄 납부의 차이점 적은 거예요. 차이점. 요거 두 개만 알면 되는 거예요. 그냥 납부만 총괄하는구나. 사업자 단위 과세제는 신고 납부를 모두 다 같이 해야 되는구나. 같이 하는구나. 이렇게 아시면 되고. 그다음에 주사업장 총괄 납부의 주사업자라고 한다면, 주사업장이라고 한다면 이제 법인은 본점, 지점도 포함된다는 거. 지점도. 개인은 주사무소. 그럼 사업자 단위 과세제도 한번 보세요. 주사업장은 법인은 본점, 개인은 주사무소. 그러니까 요 지점 차이만 있죠. 지점 차이. 그러니까 왜냐면 사업자 단위 과세 경우에는 지점에서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하나로 묶잖아요. 하나로. 그러니까 지점이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주사무소를 주사업장을 볼 수 있는 게 사업자 단위는 하나만 되잖아요. 사업자 등록을. 그러니까 지점이 있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본점만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군데서만 하는 거니까 본점에서만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럼 계속 가겠습니다. 자,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이런 거 제가 박스 넣어놓긴 했는데 이거 필요 없으니까 넘어가면 되고. 자, 이제 문제 하나 풀어볼게요. 자, 이거 58회 기출 문제인데, 자, 다음 중 현행 부가가치세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틀린 것.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신고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예, 원칙은 그렇죠. 근데 이제 예외적인 규정이 이제 주사업장 총괄 납부하고 사업자 단위 과세 제도가 있었죠. 자, 주사업장 총괄 납부 시 주사업장은 법인인 경우 지점도 가능하다. 지점 가능했잖아요, 그죠? 주사업장은 사업자 단위 과세일 때는 법인은 본점만 됐죠. 근데 이제 사업자 등록상, 세 번째 거 볼게요. 사업자 등록상의 변동이 발생할 때는 지체 없이 등록 정정 신고를 해야 한다. 이걸 뭐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어차피 제가 포인트로 짚은 것만 잘 알고 있으면 문제에서 정답 고르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자, 네 번째 볼까요?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의 경우에도 사업자 등록은 사업장별로 각각 해야 된다. 아니잖아요. 그죠? 한 군데서 하면 되죠. 주사업장. 그러니까 법인인 경우 본점, 아니면 개인인 경우에는 주사무소에서 사업자 등록 중 하나, 사업자 등록 딱 하나만 하면 돼요. 사업장별로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답은 4번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